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김태준은 잠에서 깼습니다. 화면에 신한은행 김과장.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오늘까지입니다. 본점으로 나오십시오. 조금만 더. 안 됩니다. 뚝. 끊어졌습니다. 태준은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40년을 읽었습니다. 직원 10명, 대한건설, 그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거래처가 부도났습니다. 받을 돈 40억이 날아갔습니다. 은행 빚 15억, 창밖으로 동이 텄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앞은 어두웠습니다. 은행 본점, 태준은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이번 주까지 15억을 갚으시거나 김 과장이 서류를 밀었습니다. 회사 부동산을 넘기시거나 태준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20년 거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달만. 금요일까지입니다. 딱 잘랐습니다. 태준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주차장 차 안. 장남 준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아버지. 준석아, 회사가 부도날 것 같다. 15억이 필요해, 아버지. 저 바빠요. 나중에. 뚝. 끊어졌습니다. 태준은 핸들을 움켜쥐었습니다. 직접 가야겠다. 강남역. 준석성 형외과. 화려한 15층 건물. 태준은 로비에 섰습니다. 초라했습니다. 원장 좀 만나러 왔습니다. 예약 있으세요? 아들인데. 리셉션 직원이 내선을 걸었습니다. 준석이 나왔습니다. 흰 가운. 태준을 보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 여기까지? 준석아, 얘기 좀 하자. 좁은 상담실. 문이 닫혔습니다. 15억만 빌려줘. 준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버지, 저도 돈 없어요. 내가 이 병원 운영하는데 직원 월급, 장비 리스, 임대료 빠듯해요. 조금이라도. 없어요. 준석이 시계를 봤습니다. 전 바빠요. 태준이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준석아, 아빠가 그거 지금 꺼내시는 거예요? 준석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저 의대 보내셨죠? 근데 그게 평생 빚인가요? 그게 무슨... 저도 제 가족 있어요. 준석이 일어섰습니다. 나가보셔야겠어요. 준석아, 놓으세요. 태준이 비틀거렸습니다.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준석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아버지 회사 위험한 거 진작 알았어요. 뭐? 그래서 미리 챙겼죠. 분당 땅 제 명의로 돌렸잖아요.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증여세 때문이라고. 정말 그렇게 믿으셨어요? 준석이 비웃었습니다. 회사 망하면 다 날아가잖아요. 미리 빼둔 거죠. 이 자식이. 제가 자식이요? 준석이 문을 열었습니다. 40년 일해서 번 돈 회사에 다 쏟아부으셨잖아요. 저희한테 뭐 해주셨어요? 나가버렸습니다. 태준은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상담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돈 먹은 아마.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해질녘. 태준은 차 안에 있었습니다. 장녀 민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민정아, 아빠야. 또 무슨 일이세요? 15억이 필요해. 내 오피스텔 하나만. 절대 안 돼요. 민정아, 그건 제 노후 자금이에요. 아버지가 준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로스쿨 갈 때 그거 다 갚았어요. 매달 용돈 드렸잖아요. 민정아, 제발. 저도 제 인생 있어요. 뚝. 끊어졌습니다. 태준은 휴대폰을 놓쳤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숨소리만 거칠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준서, 아버지,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저희 가족한테 피해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그년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10년 전에 아버지가 직접 쫓아내셨으면서 그년, 막내딸 하은, 10년 전 택시기사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내 딸 아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 후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휴대폰을 쥐었습니다. 화면이 금이 갔습니다. 하은이,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가 날 받아줄까? 빗방울이 유리를 두드렸습니다. 다음 날, 태주는 민정의 로펌 앞에 섰습니다. 서초동 고층 빌딩, 민정 법률사무소, 들어갔습니다. 민정 변호사 좀, 예약 있으세요? 아버지입니다. 직원이 내선을 걸었습니다. 민정이 나왔습니다. 단발머리, 정장. 또 왜 오셨어요? 민정아, 상담실로 가시죠. 문이 닫혔습니다. 태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이다. 일어나세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왜 제가 아버지 빚을 떠안아야 해요? 민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가족이잖아. 가족? 민정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지가 저희한테 가족처럼 대해주신 적 있어요? 맨날 회사만. 민정아, 그렇게 돈 필요하시면 하은이한테 가보세요. 하은이? 효녀 하은이. 그 애는 아직도 아빠 생각할걸요? 민정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전 바빠요. 나갔습니다. 태주는 벽에 기댔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저녁, 태주는 집 서재에 있었습니다. 낡은 수첩을 뒤졌습니다. 먼지가 풀풀 났습니다. 검은 수첩. 하은. 10년 전 번호. 아직 쓸까?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화할 수 없었습니다. 직접 가야 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백발, 주름, 10년 사이에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요? 좁은 골목, 낡은 빌라들. 태주는 가파른 언덕을 올랐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페인트 벗겨진 건물, 3층, 301호.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거 맞아? 어린 여자아이. 응, 잘했어. 서연아. 하은. 10년 만에 듣는 목소리. 태준의 손이 초인종 앞에서 멈췄습니다. 무슨 면목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하은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멈췄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은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피 없는 얼굴, 푸석한 머리. 아빠, 하은아. 하은이 쓰레기 봉투를 떨어뜨렸습니다. 진짜 아빠네.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 만이에요. 하은아, 들어와요. 어서. 하은이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아빠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공간, 낡은 소파, 작은 식탁, 곰팡이 핀 벽지. 서연아, 인사드려. 할아버지야. 방에서 9살쯤 된 여자아이가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응. 안녕하세요. 태준의 목이 메었습니다. 손녀. 1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래. 서연아, 방에 들어가 있어. 아이가 들어갔습니다. 하은이 태준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뭐 드릴까요? 괜찮아. 물이라도. 물을 가져왔습니다. 태준은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 물이 출렁거렸습니다. 아빠, 어떻게 오신 거예요? 하은이 옆에 앉았습니다. 하은아.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가 망했어.
하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15억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 아빠, 준석이하고 민정이한테 갔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쫓겨났어. 하은이 아버지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10년 동안 연락도 안 했는데 태준이 하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와서 돈 얘기하는 내가 개 같아.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미안해, 하은아. 태준이 하은의 손등에 이마를 댔습니다. 하은도 울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10년 전에 됐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하은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 몇 개, 김치 반 포기, 그게 전부였습니다. 프라이팬을 꺼냈습니다. 뭐 하냐? 계란 후라이 해드릴게요. 안 돼. 너희 먹을. 괜찮아요. 지글지글. 계란이 익었습니다.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드세요. 태주는 상을 받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한술 떴습니다. 모래알 같았습니다. 삼켰습니다. 하은은 웃으며 아버지를 봤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아빠.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아빠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요. 하은의 남편 민수였습니다. 택시 기사복. 40대 초반. 거실로 들어서다 멈췄습니다. 누구? 여보, 우리 아버지야.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인어른.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주는 민수를 봤습니다. 10년 전, 이 남자 때문에 딸을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수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일에 찌든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어색한 침묵. 여보, 아빠가 회사가 좀 어려워지셨대. 민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우리 보고 도와달라는 건 아니시죠? 하은이 남편을 쳤습니다. 여보, 저희는 돈 없어요. 전세금 8천이 전부예요. 그것도 이번 달에 나가야 하고.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세금을 내야 한다고? 집주인이 집을 팔겠대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은이도 쫓겨날 처지였습니다. 그런데도 밥을 차려줬습니다.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사장님. 지금 나갑니다. 콜이 들어와서요.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장인어른. 응? 솔직히 저도 장인어른 미워했어요.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요. 민수가 웃었습니다. 하은이는 장인어른 한 번도 미워한 적 없어요. 맨날 걱정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태준이 하은을 봤습니다. 하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못난 딸이에요. 아니야. 태준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못한 건 아빠야. 아빠. 태준이 하은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하은아. 하은이 품에서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 밤이 깊었습니다. 태준은 소파에 누웠습니다. 얇은 이불. 불을 껐습니다. 태준은 천장을 봤습니다. 하은이도 쫓겨날 처지구나. 그런데도 날 맞아줬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석이하고 민정이는 날 개 취급했어. 근데 하은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한참 후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하은이 나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태주는 자는 척했습니다. 하은이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봤습니다. 아빠, 작은 목소리. 많이 늙으셨네.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뭐라도 해드려야 하는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태준의 손등에 전 못난 딸이에요. 하은이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준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흐릿했습니다. 하은아, 아빠가 미안해. 새벽. 태준이 눈을 떴습니다. 소파가 불편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갔다 나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하은아? 하은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아, 아빠. 깨셨어요? 어디 가냐? 빵집이요. 알바. 이 시간에? 6시부터 오전 근무해요. 주무세요. 나갔습니다. 태주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은이 골목을 내려가는 모습, 축 처진 어깨,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침, 서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잘 잤니? 네. 세수를 하고 나왔습니다. 우유팩을 꺼냈습니다. 흔들어 봤습니다.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밥만 따랐습니다. 식빵 한 조각. 아침이 그게 다냐? 저 이거면 충분해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태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9살 아이가 할아버지를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했습니다. 학교 잘 다녀와라. 서연이 나갔습니다. 태준은 혼자 남았습니다. 부엌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김치 조금, 계란 2개. 이게 전부구나. 벽에 걸린 액자들, 결혼사진, 서연이 돌잔치, 가족사진. 가난해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내가 이 행복을 빼앗았구나. 문이 열렸습니다. 하은이 돌아왔습니다. 빵 봉지를 들고 아빠 사장님이 주셨어요. 어제 남은 거라고. 하은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알았습니다. 저게 하은의 점심이라는 것을. 하은아, 아빠가 미안해. 왜요? 너한테 이런 고생을. 아니에요. 전 행복해요. 하은이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저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요.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은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나왔습니다. 낡은 통장을 들고 아빠,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냐? 저희 전세금 통장이에요. 8천만 원. 태준이 통장을 밀었습니다. 안 돼. 이거 없으면 너희가 쫓겨나. 괜찮아요. 저희는 월세로 가면 돼요. 하은아. 하은이 아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 돌아가시면 저 어떡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보고 싶었어요. 매일 밤 울었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아빠가 와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받아주세요. 하은아. 저는 아빠 하나뿐이에요. 하은이 통장을 아버지 손에 쥐어줬습니다. 태준이 딸을 꽉 안았습니다. 아빠도 사랑한다, 하은아. 둘이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오후, 태준은 통장을 품고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을 걸었습니다. 모퉁이를 돌자 멈춰섰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예금주 박민수, 잔액 8천만 원. 하은이 가족의 전 재산. 손이 떨렸습니다. 8천만 원. 이거 없으면 쫓겨납니다. 그런데도 웃으며 줬습니다. 아빠 하나뿐이에요. 전봇대에 기댔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통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하은아, 미안해. 울음이 터졌습니다. 저녁, 태주는 집 서재에 있었습니다. 14억 2천.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김태준 사장님이십니까? 낯선 남자. 그런데요. 준석성 형외과 회계 담당 이민호입니다.
태준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원장님께서 재산을 빼돌리신 것 같습니다. 뭐? 작년에 사장님 명의 분당 땅, 원장님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증여 처리한 거 아니요? 그 외에도 강남 오피스텔 2채가 더 원장님 명의로.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총 얼마입니까? 땅 15억, 오피스텔 각 5억씩. 총 25억입니다. 25억?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민정 변호사는요? 제 친구가 그쪽 로펌에 다니는데 따님도 작년부터 주식 처분하고 현금 확보하셨다고. 얼마나? 약 10억?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왜 알려주는 거요? 저도 아버지가 계십니다. 원장님 하시는 거 보면서 양심에 걸렸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준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25억, 10억? 중얼거렸습니다. 총 35억. 책상을 쳤습니다. 쿵. 통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집어들었습니다. 하은의 통장 8천만 원. 하은이는 전 재산을 줬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준석이하고 민정이는 35억을 숨겼어. 일어섰습니다. 용서 못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최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최 이사, 내일 아침 우리 집으로 와. 가족회의 한다. 네. 준석이하고 민정이 불러. 안 오면 상속 취소한다고. 알겠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하은아, 아빠가 제대로 할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통장을 꽉 쥐었습니다. 헛되이 쓰지 않을게. 다음 날 아침, 태준의 집 거실, 넓은 테이블에 의자 4개. 태준이 상석에 앉았습니다. 최 비서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준석 원장님과 민정 변호사님 도착하셨습니다. 들어오라고. 문이 열렸습니다. 준석과 민정, 불편한 표정. 무슨 일이세요? 준석이 짜증 섞인 목소리. 앉아. 상속 취소가 무슨. 앉으라니까. 태준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둘이 앉았습니다. 준석은 명품 시계, 민정은 샤넬 가방. 너희들 잘 살고 있구나. 네. 태준이 최 비서에게 눈짓했습니다. 서류가 테이블 위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거래 내역서.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분당 땅 15억. 태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남 오피스텔 2채 10억. 민정이 너는 주식 처분 10억. 준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작년부터 빼돌렸더라. 내 회사 망할 걸 알고. 태준이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오해예요. 오해? 증여예요. 아버지가 주신. 내가 언제 오피스텔 2채를 줬냐? 준석이 말을 잊었습니다. 너희 어머니 명의 걸 내 허락도 없이. 책상을 쳤습니다. 쿵. 민정이 너도 마찬가지야. 주식 팔 때 내가 동의서에 도장 찍었더냐? 그건. 변명하지 마.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너희는 내가 망하는 걸 구경만 했어. 아니, 관심도 없었지.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도 저희 인생이 있어요. 민정이 반박했습니다. 왜 저희가 아버지 빚을 떠안아요? 빚을 떠안으라는 게 아니야. 태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도와달라는 거였어. 가족이잖아. 가족? 준석이 비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한테 가족처럼 대해주신 적 있어요? 맨날 회사만. 그건 돈 벌려고. 그 돈으로 뭘 하셨어요? 민정이 끼어들었습니다. 회사에 다 쏟아부으셨잖아요. 준석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가족 타령하지 마세요. 준석아, 정갑니다. 잠깐.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35억. 너희가 빼돌린 돈 합치면 35억이야. 준석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그 돈이면 내 빚을 2번 갚고도 남아. 근데 너희는 한 푼도 안 줬어. 태준이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이게 뭔데요? 민정이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예금주 박민수, 잔액 8천만 원. 하은이가 준 거야. 전세금. 준석과 민정이 서로를 봤습니다. 이거 없으면 쫓겨나. 그런데도 줬어. 웃으면서 태준이 통장을 집었습니다. 10년 동안 연락도 안 한 아빠한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는 35억을 숨겼어. 하은이는 8천을 줬어. 두 자식을 노려봤습니다. 누가 진짜 가족이냐? 준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정도 눈을 피했습니다. 나간다. 뭐? 너희 얼굴 보기 싫으니까 나가. 아버지. 최 이사 쫓아내. 최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나가주십시오. 준석과 민정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태준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다 빠졌습니다. 최 이사. 네. 회사 정리 절차 밟아. 부도 내자. 사장님. 40년 지킨 회사지만 이제 놓을 때가 된 것 같아. 최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 태준은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하은. 여보세요? 아빠, 저 하은이에요. 응. 통장 잘 받으셨어요? 그래. 고맙다. 아빠, 목소리가 왜 그래요? 괜찮아. 거짓말. 무슨 일 있어요? 하은아. 네. 회사 정리하기로 했어. 침묵. 아빠, 괜찮아요. 회사 없어도 돼요. 뭐? 아빠만 건강하면 돼요. 태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희 집으로 오세요. 여기서 같이 살아요. 안 돼. 너희도 좁은데. 괜찮아요. 아빠 방 만들어 드릴게요. 고맙다, 하은아. 사랑해요, 아빠. 나도 사랑한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준은 어둠 속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일주일 후 대한건설 사무실. 직원들이 짐을 쌌습니다. 40년 역사가 박스 속으로. 태준은 회장실에 앉았습니다. 사진들, 트로피들, 모두 추억이었습니다. 최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은행 서류 정리 끝났습니다. 그래. 내일 최종 청산하면 끝입니다. 직원들 퇴직금은 모두 지급했습니다. 다행이다. 태준이 창밖을 봤습니다. 최 이사 고생 많았어. 20년 동안. 제가 더 죄송합니다. 아니야. 태준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 다급한 목소리. 장인어른, 하은이가 쓰러졌어요. 뭐? 지금 병원이에요. 응급실. 어느 병원? 구로성 모병원입니다. 지금 간다. 최 비서에게 돌아봤습니다. 차 준비해. 병원 응급실. 태준이 뛰어들어갔습니다. 민수가 복도에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민수. 장인어른. 하은이는 안에 있어요. 검사 중이에요. 무슨 일이야? 오늘 아침에 빵집에서 일하다가 코피가 났대요. 그리고 쓰러졌대요.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민수가 달려갔습니다.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안정은 됐습니다만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무슨 검사요? 혈액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낮습니다. 태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재생불량성 빈혈이나 백혈병 같은 질환이 의심됩니다. 백혈병?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확정은 아닙니다. 입원시켜서 검사해야 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며칠 정도요. 의사가 돌아갔습니다. 민수가 벽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안 돼. 태준이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민수, 진정해. 아직 확정 아니야. 병실, 6인실. 하은이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아빠? 응, 하은아. 왜 왔어요? 바쁘신데. 당연히 와야지. 하은이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술이 떨렸습니다. 괜찮을 거야. 태준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좀 자도 될까요? 피곤해요. 그래. 자거라. 하은이 잠들었습니다. 태준과 민수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검사비는 입원비랑 합쳐서 500만 원쯤. 돈은 있나?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장 드렸잖아요. 일단 카드로. 내가 낼게. 아니에요. 내 딸인데. 태준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카드를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한도가 막혀 있었습니다. 현금도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수. 내가 지금.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민수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태주는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딸이 아픈데 돈이 없어. 주먹을 쥐었습니다. 최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제가 500만 원 가져왔습니다.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입원비 내세요. 안 돼. 내 돈인데. 나중에 갚으실 거 알아요. 지금은 따님 치료부터. 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원무과로 갔습니다. 입원비를 냈습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 의사 상담실 환자분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치료는 항암 치료와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골수 이식? 유전자가 맞는 기증자를 찾아야 합니다. 가족 중에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저 검사해 주세요.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당장요. 그날 오후 태준과 민수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틀 후 결과 두 분 다 불일치입니다. 어떻게요? 부모라고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형제자매가 있으시면 태준의 머릿속에 준석과 민정 있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은 준석에게 전화했습니다. 네. 차가운 목소리. 하은이가 백혈병이야. 골수 검사 받아줘. 싫은데요. 단칼에 거절. 준석아, 저 바빠요. 뚝. 민정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저도 싫어요. 민정아, 사람 목숨이. 저도 제 인생 있어요. 골수 기증하면 아프잖아요. 뚝. 태준이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화면이 금이 갔습니다. 이 짐승 같은 병실. 하은은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몸무게가 빠졌습니다. 태준은 매일 병원에서 지냈습니다. 보호자 의자에서 잤습니다. 어느 밤 하은이 신음했습니다. 아파. 태준이 일어났습니다.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진통제를 맞았습니다. 하은이 조금 진정됐습니다. 아빠. 응. 미안해요. 제가 아파서. 무슨 소리야. 태준이 손을 쥐었습니다. 넌 내 딸이야. 아빠. 아빠가 꼭 지킬게. 하은이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사랑해요, 아빠. 나도 사랑한다. 새벽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후 태준은 준석의 병원 앞에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 있었습니다.
해질녘 준석이 나왔습니다. 준석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 여기? 골수 검사 부탁하러 왔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발. 태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일어나세요. 내가 검사 받는다고 할 때까지 안 일어나. 창피해요. 검사 받아줘. 안 돼요. 준석이 소리쳤습니다. 왜 제가 하은이를 위해 아파야 해요? 목숨이 걸린. 그게 제 알바예요? 준석이 아버지를 밀쳤습니다. 태준이 비틀거렸습니다. 하은이가 죽으면 죽는 거죠. 준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애초에 저랑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태준이 차 앞을 막았습니다. 비키세요. 안 돼. 경적. 빵빵. 준석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태준이 옆으로 밀렸습니다.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차가 지나갔습니다. 뒤도 안 봤습니다. 태준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바닥이 까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준석아.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밤. 민정의 오피스텔 앞. 태준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얼굴이 비쳤습니다. 누구세요? 민정아, 아빠야. 침묵. 제발 부탁이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검사만 받아줘. 민정아. 불이 꺼졌습니다. 인터폰도 꺼졌습니다. 태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정아. 아무 반응 없었습니다. 문에 이마를 댔습니다. 민정아. 힘이 빠졌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밤새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병원. 민수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하은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둘 다 안 한대. 민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은이 눈을 떴습니다. 아빠? 응. 오빠들은? 태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은이 알았습니다. 안 된 거죠? 하은아. 괜찮아요. 하은이 웃었습니다. 다른 사람 찾으면 되죠. 하지만 하은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힘도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은의 상태는 나빠졌습니다. 한국골수은행에 등록했습니다. 외국 은행도 알아봤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태준은 매일 병원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김태준 씨 되십니까? 낯선 남자. 그런데요. 한국골수은행입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네. 따님과 HLA가 일치하는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정말입니까? 일치율 100%입니다. 누구입니까? 기증자 정보는 비공개입니다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기증 후에 환자 가족을 만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만나고 싶다고요? 네. 괜찮으시겠습니까? 당연하죠. 다음 주에 이식 수술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찾았어.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하은아, 찾았어. 정말요? 100% 일치한대.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들었어? 찾았대. 하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 다음 주에 수술한대. 셋이 안고 울었습니다. 수술 당일. 하은이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빠 다녀올게요. 조심해. 태준이 손을 꽉 쥐었습니다. 사랑해. 저도요.
침대가 밀려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태준과 민수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태준이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회복만 잘하면 됩니다. 하은이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며칠 후 태준은 골수은행 담당자에게 연락받았습니다. 기증자께서 내일 오시겠답니다. 네. 병원 1층 카페에서 오후에 뵙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태준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민수도 옆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 정장 차림. 주위를 둘러보다 태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다가왔습니다. 김태준 씨이십니까? 네.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응우엔 민입니다. 응우엔 민? 네. 베트남 사람입니다.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앉으시죠. 셋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준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갚을 기회를 주셔서요. 갚을 기회요? 네. 사실 저희가 처음 만난 게 아닙니다. 응우엔 미니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 젊은 베트남 남자. 그 옆에 젊은 한국 여자.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하은 씨입니다. 10년 전에 찍은 거예요. 하은이가 당신을? 네. 응우엔 미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저는 한국에 왔습니다. 돈을 벌려고 공장에서 일했어요. 하루 12시간씩. 그러다 사고가 났습니다. 기계에 손이 끼었어요. 오른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손가락 2개가 없었습니다. 병원비가 없었어요. 회사에서도 안 도와줬고, 그때 하은 씨를 만났습니다. 우연히 길에서 제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는데 구급차를 불러줬어요. 병원에도 같이 와주셨고 수술비도 내주셨어요. 200만 원. 저한테는 엄청난 돈이었죠. 응우엔 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은 씨는 그때 막 결혼했을 때라 돈이 많지 않으셨을 텐데 그 돈으로 저를 살려주셨어요.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술 후에도 매주 병원에 와서 돌봐주셨어요. 퇴원할 때 말씀하셨죠. 나중에 잘 되면 다른 사람 도와주세요. 그게 저한테 갚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잊지 않았어요. 베트남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작은 건설 회사를 차렸어요. 응우엔 미니 명함을 꺼냈습니다. 응우엔 건설 대표이사. 10년이 지나 회사가 커졌어요. 한국에 진출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봤어요. 하은 씨가 백혈병이라는 기사를. 바로 골수은행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일치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응우엔 민이 웃었습니다. 운명인 것 같아요. 하은 씨가 저를 살려주셨으니 이제 제가 하은 씨를 살릴 차례죠. 태준이 일어섰습니다. 응우엔 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씨, 일어나세요. 제 딸을 살려주셔서. 응우엔 민이 태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두 남자가 포옹했습니다. 민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 달 후 하은이 퇴원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피가 돌았습니다. 웃음도 돌아왔습니다. 병원 앞 휠체어를 탄 하은. 민수가 밀었습니다. 서연이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하은아. 태준이 달려갔습니다. 아빠. 하은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앉아있어. 태준이 딸을 안았습니다. 퇴원 축하해. 고마워요. 이제 집에 가자. 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구로동이 아닌 다른 곳으로. 아빠 여기. 하은이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신축 아파트. 우리 집이야. 네. 너희 새 집. 무슨. 올라가 보자. 15층. 문을 열었습니다. 35평 아파트. 햇살 가득한 거실. 넓은 방 3개. 하은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빠, 내 집이야. 어떻게? 태준이 앉았습니다. 앉아라. 얘기해 줄게. 응우엔 민 씨가 내게 제안했어. 한국 진출을 도와달라고. 내가 40년 건설업 했잖아. 그래서 나를 고문으로 영입했어. 월급도 주고 아파트도 제공해줬어. 그리고 태준이 웃었습니다. 너 일자리. 응우엔 씨 회사에서 격리 직원 구한대. 정규직. 하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이제 고생 끝이야. 고마워요. 내가 고맙지. 내가 살아있어서. 부녀가 안았습니다. 서연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제 방 봤어요? 그래. 할아버지, 고마워요. 태준이 손녀를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서연이 좋아하니까 할아버지도 좋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인데 이제부터 잘 살아보자. 네. 저녁. 첫 식사. 갈비찜, 생선구이, 나물. 아빠, 이거 다 언제? 아침부터 했지. 오랜만에 요리하니 좋더라.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은아. 네. 미안해. 10년 동안 아빠 노릇 제대로 못했어. 준석이하고 민정이한테만 신경 썼지. 괜찮아요. 하은이 손을 잡았습니다. 전 아빠를 원망한 적 없어요. 고맙다. 태준이 딸을 안았습니다. 민수와 서연이도 함께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 반년 후 응우엔 건설 한국지사개업. 강남 빌딩. 개업식. 태준은 고문으로 참석했습니다. 하은도 격리부 직원으로. 리본 커팅이 끝나고 응우엔 민이 다가왔습니다. 김 고문님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그리고 이거. 봉투. 한국지사 부사장 계약서. 부사장이요? 네. 김 고문님 없이는 못합니다. 과분합니다. 아닙니다. 응우엔 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은 씨가 제게 생명을 주셨고 김 고문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태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악수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태준과 하은은 옥상에 올랐습니다. 서울 야경. 예쁘다. 그러네. 아빠. 응? 행복해요. 아빠랑 함께 있어서. 나도. 두 사람이 야경을 봤습니다. 아빠, 오빠들은? 모르겠다. 연락 안 와. 아빠. 괜찮아. 난 내가 있으면 돼. 태준이 딸을 안았습니다. 내가 내 진짜 가족이야. 사랑해요, 아빠. 나도 사랑한다.